안녕하십니까? 2025년 컴퓨터공학과 졸업 프로젝트 기록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버블로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블로그는 작성자의 게시물을 기반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가 탑재된 블로그 웹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 웹사이트를 개발하기에 앞서 첫 번째로 기본 블로그 컨텐츠들은 아주 정적이고 그리고 매우 국한된 탐색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챗봇 서비스들은 개인 맞춤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답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RAG 기술에 대한 학습과 이를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블로그의 아키텍처를 설명한 뒤 시연 데모를 보여주므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체 아키텍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블로그 프론트엔드는 Next.j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블로그 플랫폼이다 보니 Next.js를 사용하면 검색 노출과 공유 시 메타데이터 처리, 그리고 서버 사이즈 렌더링이 중요하여 Next.js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미지 업로드는 아마존 S3를 사용합니다. 스프링부트가 S3용 프리사이드 URL을 발급하고 프론트엔드가 그 URL로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끝나면 S3에 저장된 최종 URL만을 DB에 저장하고 렌더링 시 이 URL을 사용합니다. 백엔드는 크게 두 개의 서버로 나뉩니다. 하나는 블로그 유저, 댓글, 좋아요, 조회수 같은 일반 블로그를 처리하는 스프링부트 서버, 다른 하나는 챗봇과 인베딩, 검색을 담당하는 Node.js 기반 익스프레스 서버, 즉 저희 내부에서 AI 서버로 불리는 서버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이 두 서버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엑스를 통해 접근합니다. 엔진엑스가 HTTPS를 처리하고 경로에 따라 API는 스프링부트로, AI는 익스프레스 서버로 라우팅합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하나의 도메인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역할에 따라 서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메인은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 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도메인은 프론트엔드, 서브 도메인은 백엔드 서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리프레시 토큰을 쿠키로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는 쿠키를 같은 도메인 계열에서만 엄격하게 허용하기 때문에 다른 도메인을 쓰면 문제가 생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의 도메인에서 서브 도메인을 발급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을 기준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부트 서버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부트는 버블로그에서 일반적인 블로그 도메인들을 모두 담당합니다. 유저 정보, 블로그 글, 카테고리, 댓글, 좋아요, 조회수 등 대부분의 CRUD 로직을 여기서 처리합니다. 블로그 서비스 특성상 페이징과 정렬이 매우 중요하여 이 부분은 JPA와 쿼리 DSL을 함께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하고 있고 이 선택은 뒤에 설명드릴 벡터 검색 관련 AI 서버와 연결이 됩니다. 인증은 JWT를 사용을 합니다.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 두 가지를 쓰고 액세스 토큰은 API 호출 시 자원 접근에 사용하고 리프레시 토큰은 HTTP 온리 쿠키로 내려주어 재발급에 사용합니다. 리프레시 토큰의 유효 여부를 레디스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디스는 여기서 토큰 저장소를 하고 있고 뒤에 설명드릴 비동기 큐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AI 서버의 인증도 스프링부트에서 발급한 JWT 액세스 토큰을 이용을 하는데요. 같은 JWT 시크릿 키를 공유하고 있어서 프론트엔드가 스프링부트에서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으로 AI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익스프레스 서버에서 그대로 검증해서 인증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인증 부분은 스프링부트가 담당을 하고 두 서버가 하나의 인증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I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서버는 Node.js 기반 익스프레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챗봇 질문 처리, 스트리밍 응답, 그리고 블로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검색, 인베딩 로직이 주요합니다. 버블로그에서는 블로그 글을 인베딩하여 벡터로 저장하고 사용자의 질문도 인베딩하여 벡터 유사도로 검색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벡터를 인베딩한 뒤 블로그 글들을 청크 단위로 쪼개 인베딩을 저장해둔 벡터들과 비교해서 가장 유사한 글을 찾는 식입니다. 저희는 벡터 저장을 위해 포스트그레스 SQL의 pgvector 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베딩과 답변은 오픈AI의 API를 사용하고 있고 인베딩 모델로 글과 질문을 벡터한 뒤 LLM으로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자, 이제 챗봇 질의 처리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챗봇에게 질문을 하면 프론트엔드는 AI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헤더에는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발급한 JWT가 들어있고 익스프레스 서버는 이 토큰을 검증하여 사용자를 식별을 합니다. 챗봇 응답은 서버 센트 이벤트 SSE로 스트리밍합니다. 양방 통식인이 필요한 구조가 아니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계속 텍스트를 흘려보내면 되는 스트리밍 구조이기 때문에 웹소켓 대신 서버 센트 이벤트 SSE를 선택했습니다. 연결이 열리면 SSE용 헤더를 세팅하고 LLM 토큰이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클라이언트로 전송합니다.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이 질문이 어떤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 블로그 주인의 메타 정보, 블로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들, 그리고 입력한 자기의 소개, 이런 유저의 블로그 주인의 기본 정보들을 DB에서 불러와 프롬프트에 포함합니다. 또한 챗봇 말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이 선택한 말투를 DB에서 가져와서 프롬프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기가 하나 생깁니다. 질문의 포스트 아이디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포스트 아이디가 있다는 것은 해당 질문이 특정 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선 그 글이 공개 상태인지 현재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지 권한 체크를 하고 해당 글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LLM한테 넘겨주기 좋게 정리한 뒤에 아까 같이 준비해둔 블로그 메타 정보 말투와 함께 LLM에 전달합니다.
반대로 포스트 아이디가 없을 때는 블로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역 질문을 간주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공개된 부분에서만 전역적인 서치가 일어나게 되고요. 질문을 인베딩 모델로 벡터화를 시킨 다음에 해당 블로그의 벡터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청크들과 제목, 해당 두 데이터를 반영한 서치 결과로 상위 몇 개를 LLM으로 넘깁니다. 요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메타데이터와 프롬프트, 말투 프롬프트를 합쳐서 메시지를 조합해서 오픈 AI의 LLM API로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어떤 글이 검색에 사용이 되었는지, 여기 검색과 어떤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만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바로 사용자한테 따로 SSE로 보내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UI적인 측면으로 유저가 바로 관련 글로 이동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응답 나온 게 이제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인베딩해서 벡터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글의 제목과 본문은 청크 단위로 나누어 인베딩 저장해야 시멘틱 서치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글 저장과 인베딩 생성을 한 번에 처리하려 했지만 인베딩이 실패하면 글 저장도 같이 실패하고 인베딩이 느리면 글 작성 API 전체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레디스 Q로 따로 구현을 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스프링부트는 글을 저장할 때 인베딩 작업 요청만 해당 레디스 Q에 넣습니다. 게시글 아이디 그리고 제목이 변경되었는지 본문이 변경되었는지 이 여부 플래그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과 별개로 이제 글 저장 자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AI 서버 쪽에서는 이제 Node.js 워커를 따로 다른 프로세스로 돌려서 레디스 Q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스프링 부트가 새로운 작업을 저장을 하면은 이 메시지를 꺼내서 오픈 AI 인베딩 API로 호출하고 해당 벡터를 포스트그레스 SQL, 피지벡터, 칼럼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실패하면 요 큐에 다시 표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재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글 작성 수정과 인베딩 작업을 깔끔하게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코드화, 즉 하이브리드 서치 부분입니다. 저희가 2학기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련 글을 잘 찾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질문마다 LLM이 검색 계획을 먼저 짜도록 했습니다. 서치 플랜이란 거를 LLM이 먼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서치 플랜은 제이슨 스키마 형태로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시멘틱 서치를 할지 아니면 키워드와 시멘틱 서치를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서치를 할지 그리고 만약 하이브리드라면 시멘틱과 키워드 비율을 어떻게 둘지 질문을 어떤 식으로 재작성을 할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뽑을지 이런 검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LLM이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벡터 검색이 뭐야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 LLM이 벡터 기반 시멘틱 검색이 뭐야 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재작성하고 벡터, 시멘틱 검색, 인베딩, 유사도 같은 키워드를 함께 생성을 합니다. 이때 너무 제작성된 질문이 원래 질문과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작성된 질문들과 원래 질문들을 인베딩한 다음에 벡터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너무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너무 달라진 질문한테는 가중치를 좀 덜 준다든지 이런 가중치 조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선택된 경우에는 제작성된 질문들과 생성된 키워드로 인베딩 벡터 기반의 검색과 키워드 기반의 검색을 수행을 한 뒤에 서치 플랜에서 아까 정한 알파 값을 기반으로 두 점수를 합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멘틱 점수나 키워드 점수가 특정 임계값을 좀 넘으면 이거는 의미적으로 또는 키워드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고 추가 가중치를 주는 부스팅 로직도 좀 넣어놨습니다. 검색 결과는 먼저 SSE로 클라이언트로 보내줘서 어떤 글이 검색되었는지를 빠르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결과들과 블로그 메타데이터들을 아까 흐름과 동일하게 합쳐서 LLM에 넘겨서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고도화를 했는데 바로 대화 맥락 기억과 중복 질문 최적화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챗봇이 이전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세션 단위로 DB에 저장하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새 질문이 들어오면 해당 세션의 마지막 2개 질문과 답변까지 합쳐서 최대 3턴의 맥락을 LLM에 함께 전달을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같은 질문이면 굳이 매번 LLM을 다시 호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질문 맥락을 인베딩해서 과거 질문들과 비교하고 중복 질문이면 이전 답변을 재사용하는 구조를 넣었습니다. 여기서도 비교를 할 때 맥락을 현재 질문 하나가 아니라 이전 두 질문까지 포함해 최대 3개까지를 묶어서 인베딩하여 비교를 하여 중복 질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복으로 판별이 되면 DB에서 과거 답변을 가져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투입니다. 이 말투가 과거 일반 말투로 답변했던 질문을 이번에는 고양이 말투로 바꾸고 그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말투 답변을 그대로 두고 말투만 바꿔주는 LLM을 한번 태웁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지하되 스타일만 바꾸는 LLM 로직을 따로 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관련된 DB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SSE 스트리밍이 끝난 뒤에 한 번에 트랜잭션을 열어서 처리합니다. 스트리밍 동안 트랜잭션을 열게 되면은 트랜잭션 기간이 매우 길게 되어서 DB 리소스 점유를 조금 줄이고자 한 번에 저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질문 캐시가 무효화되는 로직입니다.
블로그 글이 새로 작성되거나 수정되면 문맥 자체가 바뀌었다 보고 인베딩 워커가 새로운 인베딩을 DB에 저장한 시점에 해당 블로그의 중복 질문 캐시를 한꺼번에 삭제합니다. 영향 받은 것만 부분적으로 지우는 것보다는 구현이 조금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오래된 답변이 계속 나오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버블로그는 이제 벡터 인베딩, 하이브리드 시멘틱 서치, 세션 기반 대화 맥락 기억, 그리고 중복 질문 최적화까지 포함해서 블로그 특화 챗봇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버블로그 실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로그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에는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썸네일과 제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약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어떤 게시글을 들어가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시글에 대해서 댓글이 작성이 가능하며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댓글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고 나서는 다른 로그인 회원들이 그거에 대한 대댓글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를 누를 수 없고 댓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는 댓글의 좋아요 그리고 대댓글 작성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댓글을 삭제를 했을 경우 이렇게 삭제된 댓글임을 알리는 식으로 남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글씨를 키우는 버튼도 있으며 블로그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최신순, 오래된 순, 가나다 순, 조회순, 좋아요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순을 눌렀을 때는 조회수가 가장 많은 전략 패턴 대 상태 패턴, 이 글이 조회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에 있으며 제일 마지막에는 조회수가 0인 게시글들이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를 타일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록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그인 페이지며 이것은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할 때는 닉네임을 고를 수 있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다면 이렇게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만든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다고 알림이 뜨고 이렇게 여러 설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제가 쓴 게시글을 볼 수 있으며 새로운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그리고 요약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 멋진 그림들을 여기에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썸네일로 작동해서 제일 첫 번째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글은 기본적으로 마크다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카테고리는 무한으로 중첩이 가능합니다. 예시 1 안에는 1-1, 1-2 혹은 여기서 더 원한다면 카테고리 안에 수많은 카테고리를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챗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패턴과 상태 패턴 게시글은 게시글을 작성한 블로그를 방문해서 챗봇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작성자에 대한 모든 게시글을 참고하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레디스 소개, NoSQL,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 주제의 기술이 게시물로 제일 먼저 소개가 되며 그거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블로그 운영자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시글로 그렇게 읽었는지 이 검색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레디스가 무엇일까와 NoSQL 등장과 특징 이런 게시글을 썼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 다른 세션을 시작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V2로 더 자세한 대답을 듣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전 세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세션은 다른 세션을 참고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까 질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전 답변을 재사용했다는 문구가 뜨며 결과도 아까 다른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질문 유사도 검사를 벡터 DB에서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벡터 DB에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질문 중에 캐시된 질문 중에서 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 발견이 되면 히트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중복된 질문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때 답변을 했던 대답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빠른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웹사이트를 그대로 SNS나 다른 사이트에서 공유를 할 때 이 URL을 그대로 붙이게 된다면 이 메멘토에 대한 이 썸네일, 이 썸네일과 똑같은 그림이 나오며 제목과 이렇게 요약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누르면 이 게시글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페이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프로필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프로필 이미지가 성씨 첫 번째 닉네임의 첫 번째 글자 벌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 프로필 이미지를 이 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소나 설정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자기만의 AI를 말투를 바꿀 수 있는 설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상도 사투리 기반으로 말을 해달라는 경상도 페르소나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에 대한 챗봇으로 갔을 때 말투를 기본이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해줘 라는 경상도 페르소나를 선택하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릴랑가 하기 싫다 이런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끝내며 말투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